어, 일단 양성 뇌전증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은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긴 한데 최근에 이제 셀프 리미티드란 표현으로 사실 많이 바뀌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일단 발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엄마 아빠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은 발작은 그냥 하나의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침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발작을 보이는 원인에 사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중에서 뇌전증이라는 거는 결국은 뇌 자체에서 어떤 어, 전기 자극 신호의 이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침을 하는데 폐렴이 있어서 기침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단지 사례가 걸려서 또 기침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은 다양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작을 이제 우리가 사실 구분을 해야 될 텐데, 이제, 보호자들, 엄마, 아빠들은 사실 가능하면 사실은 이제 진료 시에는 발작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묘사를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 그거를 막 자세하게, 너무 자세하게 보려다 보면 이제 놓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홈비디오를 사실 많이 촬영을 하시는데, 일단 크게 발작은 부분 발작과 전신 발작, 그리고 위치점이 어디인지 불명확한, 이제 명확하지 않은 발작을 사실 구분할 수 있고, 그 구분 중에서도 운동성 발작과 비운동성 발작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엄마 아빠가 너무 급해서 비디오 촬영이 안 됐을 때는 이제 부분 발작 한 측으로만 했었는지 전신으로 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항상 생각을 해주시고 운동성으로 했는지 한쪽만 까딱까딱거렸는지 아니면 전신이 그랬는지 아니면 운동 능력은 전혀 없었지만 의식이 없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좌우를 구분해 주시면 조금 더 진료하거나 그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양선 뇌전증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 텐데, 경련 자체를 보이는 뇌전증이지만, 뇌 구조적인 문제가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서 이제 권혜연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막 여러 가지 증후군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서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동반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양선 뇌전증은 일반적으로 뇌에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아주 좋은 예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달이나 인지 능력도 물론 ADHD나 이런 부분이 동반될 수는 있지만 발달이나 인지 능력도 일단 정상 범위에서 유지가 되고 많은 경우에서 약물이 필요 없는 경우도 대부분 이제 약물에도 필요가 없는데 발작 자체가 반복적으로 있거나 너무 아이한테 좀 안 좋을 것이다라고 판단될 때 약물을 한두 가지 정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한두 가지만으로도 잘 조절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성 뇌전증이라고 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사실 구분을 하게 되는데 가장 흔한 것이 이제 롤란딕 발작이라고 하는 셀렉츠입니다. 셀렉츠고 그 다음에 이제 후두엽 경련 중에 과거에는 이제 파니오토프로스라고 불렸었던 이제 오토노믹 시저를 보이는 것이 있고 가스타우트 오시피탈 에필랩시라고 사실 했었던 이제 오시피탈 비주얼 액티비티 에필랩시가 있습니다. 후두 부위 경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심 발작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 취약 아동, 이제 청소년기까지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이제 결심 발작이라는 게 있고 좀 더 어린 연령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 발작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부분은 어, 조금 더 큰 연령에서 보여지는 그 뇌전증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롤란딕 발작이라고 알려져 있는 중심 축두부 극파를 동반한 양성 소아 뇌전증입니다. 대부분 이제 3살에서 14살, 그 조금 초등학교 1, 2학년쯤에 사실은 보이는 경우가 좀 더 많고, 대부분 이런 발작은 사춘기가 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좀 많은 범위를 차지해서 소아 뇌전증 환자들에서 한 6에서 7% 정도가 그 보이게 되고, 대부분 발달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전혀 문제가 없이 잘 크는 아이가 됩니다. 근데 어 우리가 이제 롤란틱 뇌전증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적 장애가 동반됐거나 그랬을 때는 다른 유전자나 뭐 이런 데서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평가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약물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좋고 특히 소견은 그뭐 뇌파 검사나 뇌영상 검사나 신경학적 검사에서는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일단 대부분 발작은 이제 그 잠든 직후나 잠에서 깨기 직전에 많이 보이게 돼서 이제 대부분은 밤에 많이 보이게 돼.
밤에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잠들고 나서 한두 시간 정도 있다가 경련을 보이고, 경련은 이제 한 측에서만 사실은 먼저 시작을 했다가 전신 발작으로 이행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만약에 한 측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뇌의 운동 능력을 이제 커버하고 있는 부위라면은 그 돌아오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마비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마비를 저희가 이제 토드 마비라고 사실 부르게 되고, 발작은 상당히 짧은 시간에 많이 보이게 되고, 일반적으로 수면에서 보이는데, 2% 미만에서는 깨어있을 때도 발작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평생 10번 미만의 사실 경련을 하기 때문에 거의 발작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경력 양상은 이제 대부분 이제 얼굴 쪽에서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제 한 측으로만 사실은 얼굴로 보이다가 이제 전신으로 퍼질 수도 있고, 대부분 측두엽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언어를 관장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말이 이상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침 흘림이나 이런 거가 있을 수 있는데, 침 흘림은 그냥 삼킴 자체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 현재 그 원인을 명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뇌파는 이런 식으로 한 측에서만 사실은 보이는 이제 뾰족파들을 관찰할 수 있고, 대부분 이럴 때 저희가 쭉 이제 롤란딕 발작이라고 사실 얘기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롤란딕 발작이 있을 때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게 되는데, 한 측에서 발생을 하면서 이제 말이 좀 어눌해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반드시 진적 장애가 사실 존재를 하면은 안 됩니다. 진적 장애가 사실 존재를 하게 되면은 약간 요거는 이상할 수도 있겠다. 이제 발달이 느리거나 그랬을 때 진적 장애가 있을 때는 좀 이상할 수도 있겠다 싶고, 만약에 조금 더 큰 연령, 대부분 초등학교 한 6학년 넘어가면서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것은 이상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과거에는 사실은 이제 후두엽 경련으로 해서 이제 한 두 가지 정도의 생각을 했었고, 파니오토포로스 증후군이라는 것과 가스타우트 타입의 이제 그 후두엽 경련에 대해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형태에 따라서 이제 조금 이름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자동증 경련을 보이게 되는 그 후두엽 경련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후두엽 경련에서 발생하는 연령은 3살에서 6살 정도에서 많이 보이게 되고, 열성 경련을 보였었던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발작 빈도는 평생에 5회 미만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요. 25%에서는 딱 한 번만 경험해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거의 대부분은 발작이 없어지게 되는데, 일부 환자에서 롤란딕 발작으로 이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평가는 사실 필요합니다. 특별하게 발달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고, 뭐 출생에서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같은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어, 우리가 이제 애들 중에서 물론 이제 전신 발작을 보였을 때 이제 강직을 보이고 이제 그 까딱까딱거리는 경련을 사실은 보였을 때 이제 구토 증상을 사실 보일 수는 있는데, 여기서는 다른 특별한 문제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런 식의 몸에 힘이 들어가거나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이제 자율신경계 증상으로 이제 구토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 구토 자체가 사실 경련일 수는 있는 겁니다. 이때 보이는 뇌파는 주로 뒤쪽에서만 경련파가 많이 확인되어 있는데, 전신 뇌파도 사실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사실은 경련파가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고, 주로 이제 졸릴 때 사실 뇌파에서 이제 이상 뇌파를 많이 관찰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뇌파 검사를 할 때 가능하면은 자연 수면으로 사실 유지하려는 부분이 사실 이런 부분인데, 이제 뇌파가 가장 이제 그 뇌파가 좀 많이 문제가 있는 뇌파들이 사실 많이 관찰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사이클이 변할 때 그때 사실 많이 보이고, 이제 이런 후두부 경련에서는 졸리거나 수면 시에 사실 뇌파가 좀 더 잘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수면 박탈을 통해서 그 수면 박탈을 통한 자연 수면을 하고, 가능하면 깨어 있는 상태까지 확인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경우는 사실 치료를 요하지는 않으나, 이제 반복적인 발작을 했을 때 부분 발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부분 발작, 이제 후두부 쪽, 뒤쪽 부분에 사실 경련파가 보이는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고, 이런 식의 뾰족파들 보이는 거가 이제 그 좌측 후두부 쪽에서 경련파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다른 타입.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소화기 후두부 뇌전증 가스타우트 형태라고 사실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소화기 후두부 뇌전증이라고 사실 부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8살에서 9살, 이제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서부터 사실은 관찰이 되게 되고, 비율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전체 비발혈성 경련을 보였던 환자에서 0.3%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아까도 계속해서 모든 양성 뇌전증들의 특징이 그렇겠지만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사실 없어지게 됩니다. 약물 반응 자체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경련을 경험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제 같은 형태에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얘도 경련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눈을 감거나 졸리거나 수면 시에 사실 많이 보이게 되는데 많은 환자들에서 얘는 깨어 있을 때 사실은 경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만호 환자들의 이제 그 응급실이나 이런 부분에 사실은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 또 마찬가지로 특정 연령 자체를 벗어났을 때는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너무 어리거나 너무 나이가 많은 경우에서는 그 오히려 이건 다른 형태의 경련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게 다른 형태로 하나가 더 추가가 된 이제 후두엽 경련인데 빗자극에 의해서 유발되는 이제 후두엽 경련입니다. 매우 드물고 여기서는 반드시 빗자극에서 유발되는 부분이 관찰이 돼야지만 어, 이 빗자극에 예민한 후두부 뇌전증으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정상 발달을 보이게 되고, 이제 정상적인 지적 기능과 이제 다른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영상 검사에서는 역시 정상의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아 뇌전증에서 0.7%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있고, 범위는 이 뇌전증을 보일 수 있는 연령의 범위는 조금 넓은 편입니다. 이제 성인기까지 사실 있을 수가 있는데요. 성인 시기에 이게 관찰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예후가 상당히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예후가 상당히 좋아서 시간이 지나면서 발작을 거의 안 하게 되는데, 일부 환자에서 이제 그 빗자극에 의한 이제 발작을 하는 경우들이 성인까지 유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발작의 특징은 결국은 빛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뇌파 검사를 할 때 이제 그 빗자극을 계속해서 주게 되는데요. 빗자극을 줬을 때 이제 어떤 식의 형태가 나오는지를 사실 관찰하는 부분이 사실 존재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빛 자극을 빛 깜빡거리는 이제 빛 같은 거에서 그 발작을 사실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진단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발작 전조로는 이제 애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경우들이 있게 된 정도로 있는데, 이제 많은 수에서는 이제 색깔이 있는 원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편두통 환자들한테서 가끔 이제 암시나 어떤 점 같은 거가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편두통 환자와 이 뇌전증에서 구분을 할 때는 저희가 색깔이 있는 빛이 보인다. 색깔이 있는 이제 뭐 무지개 색깔의 여러 가지 뭐 빨간색이나 파란색 같은 이제 원형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가능성을 두고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경련 자체가 상당히 짧기 때문에 사실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고, 얘가 왜 이런 말을 하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빗자극이 반복되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자극을 주다 보니까 멀미 같은 것처럼 해가지고 애들이 이제 구토나 이런 것을 보일 수 있게 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 이게 이것만 있으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전신 발작으로 사실 이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평가는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같은 것을 계속 보게 되는데, 이제 빗자극은 반드시 있어야 돼. 빗자극에 의한 이제 부분 이제 감각에 의한 발작이 사실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그
뭐 어떤 특정한 모양이 보인다든가 사실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대부분 경련이 짧기 때문에 경련이 물론 길어질 수는 있지만 길어지게 되면 다른 것에 대한 다른 질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연령도 너무 어린 연령이나 너무 많은 연령에서 발생을 했을 때는 예, 다른 뇌전증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 인지장애나 다른 부분, 다른 이제 지적 부분이나 발달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는 다른 질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결심발작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부분이고요. 결심발작은 이제 하루에 이제 갑자기 어, 짧은 순간이지만 그 순간에 애가 행동을 멈추거나 이제 행동을 멈춰서 이제 그 어떤 시간의 흐름에 있어서 한 부분의 그 생활이 없어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매우 짧은 시간 동안 뭐 수초의 시간을 여러 차례, 하루에 수십 회까지도 사실은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호발하는 연령 자체는 이제 한 2세에서 13세, 대부분은 4세에서 10세경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때 많이 보이게 되고요. 많은 부분이 여아에서 보이고 가끔 이제 우리가 검사를 할 때 멍해지는 경련이라 사실 일반적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제 진료실에서 검사를 할 때 과호흡 검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뭐 2분 정도를 이제 뭐 바람개비 같은 거를 계속 불게 해서 과호흡을 유발을 해서 이제 그 어떤 멍해지는 경련이 관찰되는지를 보게 되고 대부분 그럴 때 멍해지는 경련은 이제 1분 미만으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잠깐 보이고 사라지게 됩니다. 대부분 이런 아이들에서 특징은 발달이나 인지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고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뇌영상 검사에서도 특별한 부분을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사춘기 접어들면서 거의 없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때는 이제 다른 뇌전증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뇌파 같은 경우에서도 특징적인 뇌파를 사실 보였을 때 우리가 이것을 진단할 수 있고, 만약에 지적인 이제 부분에 문제가 있거나 발달 자체에 사실 문제가 있고, 다른 형태의 경련이 동반되는 때는 저희가 이런 결심 발작을 동반할 수 있는 다른 질환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가장 전형적 특징의 그 뇌파를 사실은 한번 보여드렸고요. 만약에 긴 시간 동안에 발작을 보이거나, 어, 하루에 막 여러 번에 빈도로 보이지 않고, 뭐 한두 번, 뭐 그렇게 많이 안 해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제 소화기 결심 뇌전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국소 발작 같은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멍해졌을 때 뭐 다 기억을 하는 것 같다거나 뭔가 그랬을 때는 이제 결심 발작을 동반한 다른 뇌전증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